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달 내린 폭설로 경기도 내에서만 5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화훼단지. 줄기가 잘려나간 국가꽃이 바닥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폭설로 온실이 무너지면서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얼음 많이 나왔으니까 때문에 이거 못 팔아요. 무너진 또 다른 하우스 안에는 얼어붙은 수국 화분이 가득합니다. 당장 옮겨 보관할 온실도 없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복구 작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을 최대한 더 빨리 짓지 않으면 다 베리는 거죠. 인근의 육개 농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하우스 붕괴로 닭이 모두 폐사했고 눈이 녹으면서 오염수까지 흘러나와 악취가 진동합니다. 5천 마리 정도씩. 그래가지고 7동에 3만 3천 마리가 죽었어요. 지금요? 저 안에는 들어가기 힘들죠. 2차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11월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 도내에서 피해를 본 농가는 접수된 것만 16,000여 곳. 피해 금액은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안성과 평택, 용인 등 피해가 심한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난지역 선포라든가 여러 가지 이 피해 복구하는데 지원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정부 관련 부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언제 결정될지 불투명해 피해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각 가정에서 폐비닐은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하죠. 재활용 쓰레기로 모은 폐비닐은 공장 등에서 고형 연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열분해 기술을 이용하면 폐비닐에서 플라스틱 원료와 항공유도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가 지역 업체와 폐비닐 재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비닐이 압축된 채 지게차에 들려 큰 원통형 기계로 들어갑니다. 가열이 시작되자 기계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기계 밖으로 검푸른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폐비닐을 가열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면 나오는 열분해유입니다. 품질은 원유와 비슷합니다. 깨끗한 폐비닐 1톤에서 열분해유 500kg 정도가 생산되는데 열분해유로는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와 항공유 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폐비닐의 대부분은 공장 등에서 고형연료로 소각하고 있는데 열분해 기술로 재활용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배출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각으로 태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환경적으로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4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폐비닐 재활용을 위해 깨끗한 수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폐비닐이 쓰레기가 아닌 귀중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석유화학 업체들은 열분해유 활용 생산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가결로 인해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까지 취소하는 상황인데 경남 의령군 의회에서는 의원 전원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선 출국장에 여행용 가방을 끄는 한 무리가 이동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전국이 비상인 상황에서 일본 출장길에 오른 의령군 의회 의원들입니다. 회장님 계속 침묵하시던가요? 의령군 의회 의원 10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 6명은 지난 1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나리타와 요코하마, 오사카, 간사이를 다녀왔는데 오사카 성과 다이센 정원 등 상당수 관광지도 둘러봤습니다. 출장 목적으로는 도시 재생과 재개발을 내세웠지만 일본 측 관계자들을 만난 일정은 없었습니다. 뭐가 급합니까? 지금 당장 이 일을 안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의원 1인당 비용 280만 원 가운데 개인이 부담한 건 47만 원뿐.
나머지는 다 혈세로 채워졌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거 있어서는 지금 막 그래도 바깥에서 여론 자체가 좀 들끓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의회 등은 예정된 해외 출장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국정의 그 혼란과 정치적 긴장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TV조선은 의령군 의회 입장을 듣기 위해 의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강원 남부 폐광 지역의 수건 사업인 제천 삼척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제천 영월 구간이 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착공이 확정된 건데요. 강원도는 영월 삼척 구간까지 연장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평택부터 시작된 동서 육축 고속도로. 제천까지만 이어지다 끊겼습니다. 지난 1996년 정부가 처음 세운 국가 간성 도로망 계획은 삼척까지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 계획 28년 만에 제천 영월 구간은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총 29km의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제천 영월 구간에는 1조 7,1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원활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유치라든가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발전적인. 당초 제천 영월 구간은 지난 2020년 예타를 통과했지만 노선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늘어나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은 0.39로 나타나 4년 전 0.46보다 오히려 떨어졌는데도 통과됐습니다. 가장 이런 도로망에서 그동안 좀 배제되어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의 이 한숨이 깊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5조 2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영월 삼척 구간의 타당성 조사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깅이나 등산을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 활동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최근 한라산에서도 20, 30대 청년을 중심으로 이런 플로깅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눈 덮인 한라산을 등산객들이 줄지어 오릅니다. 그냥 오르기도 쉽지 않은 코스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주변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 가방에 담습니다. 약봉지부터 신발 밑창까지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는 물통, 플라스틱 물통이 가장 많고요. 또 요즘에는 귤 껍질이 엄청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쓰레기를 줍는 이들은 한라산을 탄다는 의미와 한라산의 산타가 합쳐진 일명 한라산타입니다. 쓰레기 문제 이슈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라산 플로깅 원정대를 통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경각심을 갖게끔. 제주관광공사가 모집한 한라산타는 탐방 예약제가 일시 해제되는 겨울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칩니다. 등산객들은 쓰레기를 줍는 청년들을 보며 모두가 동참하길 바랍니다. 한라산에 추억만 남기고 발자국만 남기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한라산타에 이어 오름 환경원정대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68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입니다. 평범한 엄마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겪은 경험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에 서울시 행정감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의장을 맡으시고 이제 첫 행정감사를 진행하셨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던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11대 의회가 시작되고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의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 상태에서 시민을 위한 일들을 다 다뤘습니다. 보도자료도 421건으로 작년보다 한 150% 많아졌고요.
여기서 이제 지적된 사안들이 내년 예산에 벌써 반영되기도 했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 내용들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방의회법 특히 좀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게 국회법은 들어봤어도 지방의회법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어떤 법안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인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지금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감사권이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가 반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아시는 분들은 지방의회법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의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의회의 전문성과 현장성도 평소에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주로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신지요? 서울시 사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국방 외교 빼고는 중앙에 있는 모든 사무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1개 저희 상임위원회가 우리 서울시 의회에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가 반짝반짝 빛나서 모든 전문성을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책 지원관도 예전에는 의원들 한 분 한 분 교섭단체 내에 배치돼 있었는데 그거를 다 상임위원회별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장성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네. 111명의 의원들이 항상 현장에 함께하고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현장 방문 많이 하고 의장인 저도 벌써 15번이나 현장에 갔습니다. 늘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현장을 중요시하면서 일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현장 민원 담당관을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어요. 네. 그 정도로 항상 현장에 신경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게 이 서울 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이것이 가능하냐 뭐 불가능하냐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지난 금요일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거기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3,500억이 모두 다 편성돼서 통과됐습니다. 아, 예. 교육감 선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불안을 주었던 일도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무상교육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그 비용을 어디서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으로 시작을 하고요. 아마 내년 내로 국회에서 그 분담 비율을 법으로 결정해주면 아마 추경에는 새로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 이런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서 좀 언급했었는데 68년 의회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출생 정책에 유달리 좀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정책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요? 저출생 정책은 사실 지금 정책이나 예산을 금방 반영시켜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네.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정책인데 먼저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돌봄이 중요하고 주거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의장되고 제일 처음으로 갔던 곳이 학교의 늘봄 학교 현장이었습니다. 네. 엄마들이 그 돌봄과 학교에서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잘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예산, 인프라 이런 것들 다 준비했고요. 주거는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리 내 집이라는 장기 전세주택, 또 많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고 그 임대주택의 규모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의장이 이제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 임기는 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후반기에는 지금 저희 내년 우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아, 예.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신경을 쓸 거고요. 내년엔 특히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많이 힘드신데 그분들을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을지 거기 중점을 둬서 현장 속에서 시민 속에서 의회에서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서울형 급속 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되던 급속 충전기를 시가 직접 통합해 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서울시는 또 QR 간편 신고 등을 도입하고 충전소 고장을 신고하는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